이번 시간에는 1-2-2차시 선택과 경제적 유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편익과 비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경제적 유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고요. 일상생활 속에서 경제적 유인의 사례를 찾아서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즉, 의미와 활용에 대해서 초점을 두도록 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에 비해서는 조금 더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마음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적 유인이란 사람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예를 들어서 시장에 가면, 마트에 가면 쇼핑 카트들이 연결되어 있고요. 돈을 내야만 카트를 뽑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100원밖에 안 되기는 하지만 사람들은 그 100원을 다시 받기 위해서 다시 마트에 정리를 해놓고 가죠. 만약에 그 100원이라는 돈이 없었더라면 사람들은 마트에서 카트를 이용한 이후에 카트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 100원 때문에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게끔 할 수 있는 현상을 경제적 유인이라고 합니다. 방금 봤듯이 경제적 유인은 경제 주체들의 선택에 의해서 작동이 되는 시장 경제 체제의 기본 원리로 작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유인이 바로 경제 주체들의 선택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기 때문이죠. 경제적 유인은 편익을 어쨌든 간에 무언가를 하게끔 만든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편익을 증가시켜서 어떤 행위를 더 하게 할 수 있는 유인인 긍정적인 유인이 있고요. 비용을 증가시켜서 어떤 행위를 덜 하게끔 만드는 유인인 부정적인 유인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유인으로는 성적이 좋은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습 의욕을 고취시킨다라는 것이 있는데요. 선생님이 올려놓은 추가 영상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유인으로는 거리에서 휴지를 버리면 벌금을 내도록 한다던가, 아니면 금연구역을 지정을 해서 담배를 피게 하면 과태료를 내게 한다던가 등의 행동을 할 수 있죠. 경제적 유인은 모든 가계 주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데요. 모든 경제 주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데요. 가계나 기업, 정부, 그 모든 것이 활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계에서는 가사 노동을 도와줄 경우 자녀에게 용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가사 노동을 도울 것이고요. 기업에서는 가격 인하를 통해서 우리들이 생산한 제품을 더 많이 사게끔 소비자에게 더 많이 사도록 유도를 한다던가, 아니면 당신이 일한 만큼 성과급을 지급해서 일을 더 많이 한 사람에게 돈을 더 많이 주게끔 하도록 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정부에서도 다양한 정책을, 경제적 유인을 사용을 하는데, 아주 옛날에는 쓰레기를 그냥 검정 봉지에 담아서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쓰레기 봉투를 사는데 돈이 듭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전에는 쓰레기를 버릴 때 돈을 내지 않았는데 이제는 본인이 버리는 쓰레기에 비례해서 돈을 낸다라는 뜻이죠. 바로 비용을 발생하게 해서 사람들이 그 행동을 줄이게끔 하는 경제적인 유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전력요금 누진제, 작년에 아주 큰 문제가 됐던 얘기입니다. 처음에 조금 썼을 때 요금과 많이 썼을 때 요금과 더 많이 썼을 때 요금을 급격하게 차이를 둠으로써 사람들이 전기요금을 아끼게끔 하는데 사용하는 제도이고요. 휘발유가 비싼 데에는 휘발유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단순히 기름값뿐만 아니라 세금을 부여함으로써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고 기름을 아껴 쓰게 할 수 있도록 유인을 하기도 하고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내게 한다든지, 과속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내게 한다는 것도 경제적 유인을 통해서 행위를 줄여보고자 하는 것이고요. 특정한 시도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 돈을 내주는 것도 경제적인 유인을 통해서 행동을 늘려보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부 정책 중에 꽤 많은 정책들이 경제적 유인을 활용하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경제적 유인을 이용을 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때로는 경제적 유인을 이용한 정부 정책이 부정적인 효과를 일으키기도 하는데, 그래서 경제적 유인을 하기 전에는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조금 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할 것이고요. 선생님이 올려놓은 추가 영상 보면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